안녕하세요. 중년 시청자 눈높이로 미스트롯 4를 천천히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중년 세대가 함께 보시기에 편안하도록 부모님과 우리 또래가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과 무대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스트롯 4 2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송된 마스터 예심 두 번째 이야기를 인생 사연 중심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노래 실력 못지않게 화제가 됐던 모녀 동반 오라트, 암투병 직장인, 미스코리아 진출신, 배우의 반전, 오라트, 왕년부의 귀환까지 각자의 인생을 걸고 무대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회차는 미스트롯 4 2회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방송된 특집편입니다. 평소에는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지만 이날만은 가족들이 식사 마치고 모이기 좋은 시간인 밤 9시 30분에 조금 앞당겨 편성됐습니다. 시청률은 전국 기준 약 14%를 기록했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4.8%까지 치솟으면서 동시간대는 물론 전 채널을 통틀어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방송 2회 만에 이런 수치를 만든 이유로 언론과 제작진은 괴물 현역과 반전, 무대, 크리스마스에 맞춰 가족 인생 사연이 진하게 녹아든 예심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미스트롯 4 시즌은 이전처럼 트롯 여왕을 뽑는다는 점은 같지만 결승에서 탑7이 아니라 단 5명, 탑5만 가리는 방식으로 경쟁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를 잇는 네 번째 여제를 만들기 위해 20명 마스터가 함께 심사에 나섰고 MC 김성주가 중심에서 흐름을 잡아주면서 엄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허찬미, 김금희 모녀, 마지막이라서 더 간절했던 바램과 황성예터. 첫 번째로 함께 보실 이야기는 모녀가 함께 기적을 만들어 낸 시간, 김금희님이 부른 바램과 허찬미님이 부른 황성예터 무대입니다. 이 두 무대는 미스트롯 4 역사상 최초로 모녀가 같은 시즌, 같은 회차에서 나란히 오라트를 받고 본선에 진출하는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2회 방송의 중심이자 가장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김금희님은 오비부 50세 이상 참가자들이 모인 조에서 노사연의 바램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67살. 트롯 오뚜기 가수 허찬미, 엄마 김금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스튜디오에는 웃음과 탄성이 함께 터져 나왔고 마스터와 관객 모두가 자연스럽게 허찬미라는 이름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됐습니다. 김금희님은 젊은 시절 가수의 꿈을 품고 무대에 서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생계를 위해 안정적인 삶을 선택해야 했던 평범한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딸 허찬미가 아이돌 활동과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며 트롯 오뚜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 한쪽에는 안쓰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좀 더 나은 길을 열어주고 싶은 간절함이 쌓여갔습니다. 실제로 김금희님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허찬미가 벌써 4번째 오디션에 도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이번 도전을 반대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마음이 다칠까봐 겁이 났다는 엄마의 속마음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잘해보겠다는 딸의 얘기를 들으며 결국 함께 무대에 서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두려움쯤은 뒤로 미루게 되는 부모 세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바램 무대에서 김금희님의 노래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이야기처럼 흘러갔습니다. 첫 소절을 조심스럽게 꺼낼 때는 긴장과 떨림이 느껴졌지만 후렴으로 갈수록 눈가에 맺힌 눈물과 함께 단단한 저음이 바닥을 받쳐주며 가슴을 울리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사연이 부를 때와는 또 다른 60이 넘은 엄마가 막내딸을 떠올리며 부르는 바램이라서 가사 한 줄 한 줄이 40대, 50대 시청자들의 마음속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마스터들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하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금희님은 오라트를 받으며 본선행을 확정 지었지만 무대 뒤에서 딸 허찬미의 예심 결과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엄마만 붙고 딸은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인터뷰에 스쳐 지나갔고, 그 모습은 한 번쯤 자녀와 함께 도전해 본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남양주 황정자는 얼굴과 이름을 가린 채 현역부 X 참가자로 소개됐습니다. 장막 뒤에서 황성예터 전주가 흐르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마자 마스터들 사이에서는 목소리만 들어도 현역 같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막 너머에서 쏟아지는 음색만으로도 이미 깊은 내공과 경험이 느껴졌고, 노래가 진행될수록 마스터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황성예터는 오래된 명곡이라 자칫하면 옛 분위기에 갇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는 곡입니다. 하지만 남양주 황정자는 발성부터 호흡, 곡의 흐름을 끌고 가는 힘까지 현재 활동 중인 가수다운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후렴에서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기보다 차분하게 쌓아 올리다가 중요한 구간에서 직선으로 밀어붙이는 창법 덕분에 곡의 클래식한 멜로디와 현대적인 무대 감각이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마스터들의 하트 버튼은 거의 동시에 켜졌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물결처럼 쏟아지고 장막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남양주 황정자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스튜디오는 놀라움의 탄성과 함께 한 번 더 술렁였습니다. 가림막 뒤에 숨어있던 사람은 바로 미스트롯2에서도 활약했던 트롯 오뚜기 가수 허찬미였습니다. 허찬미님은 이번이 4번째 오디션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전 오디션 때는 카메라와 편집에 휘둘리며 본인의 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았고, 이번 미스트롯4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동료 현역 참가자들조차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우산을 쓰고 다니며 비밀을 지켰다는 에피소드는 그만큼 이번 도전에 걸린 각오와 부담이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대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금희님은 목소리만 듣고도 딸의 노래임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장막이 걷히고 허찬미가 모습을 드러내자 우리 찬미야라는 말과 함께 차났던 눈물을 터뜨렸고, 마스터 박선주와 양지은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이 모녀의 긴 도전과 고생을 떠올렸습니다. 이 장면은 그날 방송 후 각종 클립과 기사 제목을 장식하며 미스트롯 4의 심에서 나온 최고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모녀 무대는 40대와 50대에게 각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딸을 키워본 부모님 입장에서는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도전하는 자녀를 지켜보는 마음, 실패할까 봐 불안하면서도 또 한 번 밀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대로 겹쳐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님 나이가 된 자녀 세대에게는 젊은 시절 부모님이 잠시 접어두었던 꿈과 재능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포기한 것은 없었을까? 그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젊은 날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김금희님의 바램은 화려한 기교보다 가사와 감정이 앞서는 무대였습니다. 첫 구절부터 딸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노래를 잘 부른다기보다 삶을 그대로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한 음을 정확하게 짚어 내는 안정감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호흡은 오랜 세월 노래를 놓지 않고 살아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허찬미님의 황성예터는 완전히 다른 결의 무대였습니다. 아이돌 출신답게 무대 장악력이 뛰어나고 리듬감과 박자감이 몸에 배어 있어서 오래된 곡을 현재의 경연 무대로 끌고 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울컥하는 표정을 숨기려는 듯한 눈빛과 끝까지 곱게 뻗어나가는 고음은 4번째 도전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얼마나 많이 마주했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모녀 무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고 자녀를 먼저 키워놓은 부모님, 혹은 그 부모님의 기대 안에서 자라며
때로는 부담을 느꼈던 자녀의 기억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숨기고 다시 도전한 딸과 그런 딸을 위해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무대에 오른 엄마. 이 두 사람의 선택이 크리스마스 밤 거실마다 작은 드라마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녀의 이야기는 주말 저녁 식사 마치시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다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전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토요일 예능을 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말, 미안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을 조용히 한 번쯤 나눠보시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유방암 3기 직장인 이진아. 다시 살아보고 싶어서 택한 아사달. 두 번째로 함께 보실 이야기는 직장부 A 이진아님이 부른 아사달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입고 밝게 등장한 참가자가 사실 유방암 3기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왜 지금 이 무대에 서야 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은 순간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이진아님은 자신을 매일 아침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없이 씻고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과 숫자, 업무에 치이다가 퇴근해서야 겨우 숨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우연히 몸에 이상한 덩어리를 발견했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도 계속 마음에 걸려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혼자 앉아 검사실 문을 바라보고 있으니 머릿속에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일들,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과는 유방암 3기, 생각보다 훨씬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는 한마디에는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삶이 얼마나 바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가슴 절제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 전날 밤에는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보다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가 더 두려웠다며 그날 밤의 불안과 눈물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금방 다녀오겠다는 말 속에 섞여 있던 두려움은 병실과 보호자 의자를 지켜본 경험이 있는 중년 세대라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치료 계획을 듣는 와중에도 이진아님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노래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큰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늘 내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언젠가라는 말 뒤에 숨겨두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언젠가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무대가 바로 미스트롯4였습니다. 트롯 오디션이라는 형식이지만 이진아님에게는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우승과 탑5, 인생 역전을 꿈꾸며 이 무대에 오르지만 이진아님에게 미스트롯4는 그보다 먼저 한 번뿐인 삶을 다시 붙잡는 선택이었습니다. 40대, 50대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에 크게 울림을 느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이 인생을 가르는 갈림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중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검사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기도했던 기억,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듯했던 순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아파도 일을 놓을 수 없었던 직장인으로서 병원과 회사 사이를 오가며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해본 분들이라면 이진아님의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사달 무대에서 이진아님의 목소리는 단번에 시청자의 귀를 사로잡는 음악적인 화려함보다는 천천히 젖어드는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모녀 무대는 40대와 50대에게 각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딸을 키워본 부모님 입장에서는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도전하는 자녀를 지켜보는 마음, 실패할까 봐 불안하면서도 또 한 번 밀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대로 겹쳐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님 나이가 된 자녀 세대에게는 젊은 시절 부모님이 잠시 접어두었던 꿈과 재능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포기한 것은 없었을까? 그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젊은 날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김금희님의 바램은 화려한 기교보다 가사와 감정이 앞서는 무대였습니다. 첫 구절부터 딸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노래를 잘 부른다기보다 삶을 그대로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한 음을 정확하게 짚어 내는 안정감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호흡은 오랜 세월 노래를 놓지 않고 살아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허찬미님의 황성의 터는 완전히 다른 결의 무대였습니다. 아이돌 출신답게 무대 장악력이 뛰어나고 리듬감과 박자감이 몸에 배어 있어서 오래된 곡을 현재의 경연 무대로 끌고 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울컥하는 표정을 숨기려는 듯한 눈빛과 끝까지 곧게 뻗어나가는 고음은 네 번째 도전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얼마나 많이 마주했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모녀 무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고 자녀를 먼저 키워놓은 부모님, 혹은 그 부모님의 기대 안에서 자라며 때로는 부담을 느꼈던 자녀의 기억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숨기고 다시 도전한 딸과 그런 딸을 위해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무대에 오른 엄마, 이 두 사람의 선택이 크리스마스 밤 거실마다 작은 드라마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녀의 이야기는 주말 저녁 식사 마치시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다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전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토요일 예능을 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말, 미안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을 조용히 한 번쯤 나눠보시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유방암 3기 직장인 이진아, 다시 살아보고 싶어서 택한 아사달. 두 번째로 함께 보실 이야기는 직장부 A 이진아님이 부른 아사달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입고 밝게 등장한 참가자가 사실 유방암 3기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왜 지금 이 무대에 서야 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은 순간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이진아님은 자신을 매일 아침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없이 씻고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과 숫자, 업무에 치이다가 퇴근해서야 겨우 숨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우연히 몸에 이상한 덩어리를 발견했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도 계속 마음에 걸려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혼자 앉아 검사실 문을 바라보고 있으니 머릿속에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일들,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과는 유방암 3기, 생각보다 훨씬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는 한마디에는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삶이 얼마나 바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가슴 절제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 전날 밤에는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보다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가 더 두려웠다며 그날 밤의 불안과 눈물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금방 다녀오겠다는 말 속에 섞여 있던 두려움은 병실과 보호자 의자를 지켜본 경험이 있는 중년 세대라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치료 계획을 듣는 와중에도 이진아님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노래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큰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늘 내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언젠가라는 말 뒤에 숨겨두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언젠가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무대가 바로 미스트롯4였습니다. 트롯 오디션이라는 형식이지만 이진아님에게는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승과 탑5, 인생 역전을 꿈꾸며 이 무대에 오르지만 이진아님에게 미스트롯4는 그보다 먼저 한 번뿐인 삶을 다시 붙잡는 선택이었습니다. 40대, 50대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에 크게 울림을 느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이 인생을 가르는 갈림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중 한 번쯤 큰 수술이나 치료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검사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기도했던 기억, 의사, 한마디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듯했던 순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아파도 일을 놓을 수 없었던 직장인으로서 병원과 회사 사이를 오가며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해본 분들이라면 이진아님의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사달 무대에서 이진아님의 목소리는 단번에 시청자의 귀를 사로잡는 음악적인 화려함보다는 천천히 젖어드는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첫 구절에서는 약간의 긴장이 느껴졌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한 글자씩 눌러 담는 창법과 부드러운 떨림이 어우러지면서 가사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엮였습니다. 특히 고음 부분에서 힘을 과하게 사용하기보다 살짝 숨을 고르고 올라가는 방식은 몸 상태와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참가자 철록담은 자신도 비슷한 암투병을 겪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노래가 너무 가슴에 박혔다. 힘든 치료를 버티는 동안에도 언젠가 다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버텼던 마음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암을 경험한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눈빛과 침묵이 화면 너머로도 조용히 전해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마스터들 역시 이진아님의 무대에 대해 슬픔으로만 가득한 노래가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목소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픔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나는 끝까지 살아보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아사다를 선택한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방청석과 안방에서는 자신의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함께 눈물을 닦았을 것입니다. 이 무대는 건강이 걱정되시는 부모님이나 최근에 큰 검사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 가족이 계신 집에서 조용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일 저녁 가족들과 거실에 앉아 이진아님의 아사달 무대를 다시 보시면서 그동안 무서워서 잘 꺼내지 못했던 건강 이야기, 두려움,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웠던 순간들을 한 번쯤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대신 무서웠다, 고마웠다는 말을 한 번쯤 솔직하게 나누는데 이 무대가 작은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스코리아 진정연우, 꽃물에 담은 두 번째 꿈. 세 번째로 함께 보실 이야기는 직장부 디정연우님이 부른 꽃물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2025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참가자가 트롯 오디션에 도전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보여준 장면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연우님은 미스코리아 무대에서 왕관을 쓴 이후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각종 행사와 방송, 화보 촬영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갔고 그는 다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연우님 본인은 예쁘다는 말만 남는 삶보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도전이 바로 미스트롯4였습니다. 트롯이라는 장르는 미스코리아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정현우님은 트롯은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음악이라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어있기보다 새로운 무대에서 처음부터 다시 평가받겠다는 다짐은 실패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직장부 비로 무대에 오른 정현우님은 신유의 꽃물을 선택했습니다. 첫 등장부터 마치 또 하나의 미스 코리아 선발 현장을 보는 듯한 비주얼의 마스터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객석에서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현우님은 묵묵히 마이크를 잡고 오늘만큼은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트롯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노래하고 싶다며 마음속 다짐을 내비쳤습니다. 꽃물은 사랑과 그리움, 이별의 감정을 곱게 풀어낸 곡입니다. 정현우님은 첫 소절을 내뱉을 때부터 과한 기교를 자제하고 발음과 선율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음 구간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안정적인 호흡과 단단한 발성으로 곡의 흐름을 지켜나가면서 시청자들에게 미인, 대회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40대, 50대 시청자들에게 이 사연이 크게 와 닿은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부족함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온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원, 집에서는 책임감 있는 부모로 보이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길을 꿈꾸다가 접어둔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현우님의 도전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볼 수 있다는 작은 용기를 건네준 셈입니다. 정현우님의 무대에서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빛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스 코리아로 활동하며 익힌 카메라 워킹과 표정 연기가 이번에는 화려함을 과시하는 대신 곡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조금만 더 강하게 울컥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살짝 눌러 담는 절제는 아직 트롯 창법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깊어질 여지를 느끼게 해주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마스터들은 정현우님에게 예비 합격을 주며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에 기대지 않고 진짜 음악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참가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외모와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보게 되었다는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으면서도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지켜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딸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께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겉으로는 무엇을 이루었더라도 그 안에서 또 다른 꿈을 품고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또 다른 역할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 시절 한 번쯤 꿈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정현우님의 도전을 보며 내 안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꽃물 무대는 딸이나 아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에 대해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너도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니?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했던 건 없었니라는 질문을 던져보신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배우 이엘리아. 연기가 아닌 노래로 전한 가슴은 알죠? 네 번째로 함께 보실 이야기는 배우 이엘리아 님이 부른 가슴은 알죠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로 먼저 친숙한 얼굴이었던 그가 연기가 아닌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싶다며 미스트롯4의 도전에 오라트를 받아낸 장면으로 2회에서 또 다른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엘리아 님은 무대에 오르기 전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배우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연기보다 더 먼저 노래를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고 학창 시절 내내 노래를 손에 놓지 않았지만 데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기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기자로서의 이름은 조금씩 알려졌지만 마음 한쪽에는 언젠가 내 목소리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바람이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스트롯4에 도전한 이유는 단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아닌 음악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진심과 언젠가 딸에게 엄마도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노래로 다시 평가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놓치기 싫은 자리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엘리아님은 나의 원의 가슴은 알조를 선곡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낮게 깔리는 묵직한 보이스가 스튜디오를 채우자 마스터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소리라며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연기를 할 때처럼 표정과 눈빛으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자체에 감정을 실어 천천히 끌어가는 방식이었기에 보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며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중반부로 갈수록 이엘리아님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적인 감정들이 스며 있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후렴에서는 과한 고음 과시 없이도 곡의 절정을 부드럽게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마스터들의 얼굴에는 예상 밖의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마스터석에서 금빛 하트가 연달아 켜졌고 이엘리아님은 오라트를 받으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40대, 50대 시청자에게 와 닿는 지점은 이미 정해진 길을 살아왔지만 마음 한쪽에는 다른 꿈을 품고 살아온 시간에 대한 공감입니다. 가정과 직장, 이미 선택한 직업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미뤄두었던 분들은 배우로 알려진 이엘리아가 전혀 다른 장르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음을 내는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조금씩 겹쳐보셨을 것입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언젠가 아이에게 엄마도 아빠도 이런 도전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마음이 함께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이엘리아님의 가슴은 알죠. 무대는 연기자로서 익숙해진 얼굴 뒤에 가려졌던 한 사람의 목소리를 보여준 시간입니다. 마스터들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트롯을 계속할지 연기와 병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무대에서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무대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화면에서 보던 배우가 저런 마음으로 노래까지 도전했구나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서로의 숨겨진 꿈과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용히 나눠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이 무대를 계기로 다시 한번 소리를 내보고 싶은 마음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왕년부 유미 저구 그때 그 목소리로 돌아온 첫 트롯 무대 5번째로 함께 보실 이야기는 왕년부에서 무대를 선보인 유미 저구님의 귀환입니다. 이 두 사람의 등장은 2회가 단순 오디션을 넘어 한 시대를 지나온 목소리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라는 사실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사람은 발라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로 2000년대를 풍미했던 유미님입니다. 한때 라디오와 거리 곳곳에서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수많은 청춘들이 그 곡을 들으며 연애와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스트로 포 왕년부의 모습을 드러내자 마스터들은 영원한 레전드가 왔다. 언니들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기대와 설렘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유미님은 지금 시대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미스트로포에 도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발라드로 전성기를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음악 시장과 방송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조금씩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본인의 히트곡이 아니라 김수철의 별이었습니다. 사자우를 쏟아내는 듯한 강렬한 곡으로 발라드 창법에 익숙한 가수에게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미님은 첫 소절부터 호흡을 깊게 가라앉히고 한 음을 끌어올리며 곡 전체를 자신의 색으로 채워나갔습니다. 후반부에 이르러 폭발하는 고음 구간에서는 예전 나는 가수다 무대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강렬한 성량과 감정이 터져나와 마스터석과 객석을 동시에 압도했습니다. 마스터 모닉하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신 같았다고 표현하며
그동안 쌓여있던 시간과 감정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 무대라고 극찬했습니다. 유미님은 결리 무대로 오라트를 받으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왕년부가 이름뿐인 부서가 아니라 과거의 레전드들이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나는 가수다 신드롬의 주역이었던 저구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약 15년 가까운 공백 끝에 다시 예능 오디션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선주 마스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며 아직 노래를 듣기도 전에 완성도 높은 무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구님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선곡했습니다. 첫 음부터 특유의 깊고 넓은 성량이 무대를 가득 채웠고 한동안 잊고 살았던 전율이 안방극장까지 전해졌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의 여자는 단순한 고음 자랑이 아니라 오랜 공백 동안 가수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도전은 많은 중년 시청자에게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사람이라는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무대를 보며 나도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부르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씩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마스터들은 유미와 저구의 무대를 두고 왕년부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레전드라고 표현하며 트롯 무대에서도 통하는 보컬의 힘과 인생의 깊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년부 클립들은 방송 직후 동영상 플랫폼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줄 몰랐다. 내 청춘이 돌아온 것 같다는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유미저구의 무대는 예전에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청춘을 보냈던 세대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보면서 그때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연애하고 이별했다는 추억을 나누고 지금 세대의 음악과 어떻게 다른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랫동안 자신의 일을 멈춰두었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무대에 서보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슈리시아기 시청률 크리스마스 밤을 뒤덮은 사연과 드라마 미스트롯 4-2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숫자와 화제성 그리고 사연까지 모두 잡은 회차였습니다. 시청률은 전국 기준 약 14%를 기록했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4.8%까지 치솟으면서 동시간대는 물론 전 채널을 통틀어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방송가에서는 시작부터 독주 체제가 굳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회가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깊게 박혔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작진이 예고했던 대로 이번 회차는 최초 모녀 동반 오라트, 유방암 3기 직장인, 미스코리아 진, 배우의 반전 오라트, 왕년부, 유미저구의 귀환까지 한 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인생 드라마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허찬미 김금희 모녀의 동반 오라트였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 남양주 황정자가 오라트를 받고 장막을 걷어올리며 정체를 공개했을 때 그것이 네 번째 도전의 오른트로 오뚜기 허찬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스튜디오는 물론 안방 시청자들도 함께 놀랐습니다. 여기에 앞서 어머니 김금희가 바램으로 이미 오라트를 받은 상황이 겹치면서 엄마와 딸이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본선행을 거머쥔 기적이라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유방암 3기 직장인 이진아님의 고백과 아사달 무대 역시 크리스마스 특집의 정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사하게 웃으며 등장한 참가자가 머리 숙여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잘 이겨내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하는 순간 예능을 보던 거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같은 암을 겪은 철록담이 무대 뒤에서 눈물을 닦으며 응원을 보내는 장면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 승패를 가르는 경연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응원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미스코리아 진정현우와 배우 이엘리아의 도전은 반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미스트롯 4 무대에서는 선입견을 깨고
자신들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승부를 보려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엘리아의 가슴은 알죠. 무대는 연기자로 알려진 사람이 모래로 오라트를 받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방송 후 각종 포털과 영상 플랫폼에서 클립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왕년부 유미저구가 다시 무대에 선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발라드, 가수와 폭발적인 고음의 레전드가 트롯 선율 위에서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내 청춘이 돌아왔다. 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줄 몰랐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귀환은 시청률 상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후의 순간 최고 시청률 14.8%가 유미저구 무대 전후에 기록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참가자가 충분한 분량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는 실력과 사연 모두 충분해 보였지만 방송 편성상 짧게만 뒤쳐져 아쉬움을 남긴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과 커뮤니티에서는 저 참가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듣고 싶었다. 다음 회차에서 꼭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 누가 덜 나왔느냐를 탓하기보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보고 싶어 했는지, 그 사연과 목소리가 우리 세대의 마음과 어떻게 닿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결국 미스트롯 4E는 숫자와 화제성만 보면 성공한 예능이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40대, 50대 시청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건드린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긴 침묵, 딸을 위해 대신 울어주던 엄마의 어깨, 한때 무대 위에서 빛났던 목소리들,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두 번째 꿈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크리스마스라는 날짜와 겹쳐지며 더 크게 다가온 회차였습니다. 마무리 다음 회차 예고. 오늘은 누구의 인생이 떠올랐나요? 오늘 미스트롯 4 2회에서 함께 보신 참가자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딸과 함께 끝까지 버텨보고 싶었던 엄마, 김금희, 암진단 앞에서도 노래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진아, 화려한 타이틀을 내려놓고 다시 도전한 정연우와 이엘리아, 그리고 한 시대를 다시 부른 유미저구까지,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은 분명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와 닿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부모님이나 자녀, 예전에 함께 울고 웃던 친구가 떠올라서 살짝 눈물이 맺혔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조용히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구의 사연에서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렸는지, 어떤 노래에서 그 시절 병실, 연습실, 혹은 첫 직장의 냄새가 떠올랐는지 나눠주신다면 같은 세대 시청자분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 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누가 더 잘했느냐를 따지는 대신 각 참가자의 인생과 사연, 목소리가 우리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천천히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무대가 있다면 가족 단톡방이나 지인에게 오늘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주말 저녁 거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미스트롯 4 3회는 새해 첫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예심을 넘어 현역부가 본격적으로 등장해 팀 배틀과 장르별 대결을 펼치고 탑5를 향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밤에는 현역부의 인생 무대를 본방으로 함께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채널로 다시 오셔서 그 무대들과 사연들을 천천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 무대가 조금 더 밝게 빛나기를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